반갑습니다. 저는 대전국제의원 회장 홍성주라고 합니다. 대전국제의원은 지금 2018년도에 출범을 해가지고 그동안 꾸준히 이렇게 활동을 해오다가 4.15 총선을 계기로 해서 부정선거 저희들이 사전투표 감시 활동이나 참관인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부정선거 저희들을 잡아가지고 그때 이제 그때부터 부정선거 활동을 열심히 했죠. 그리고 주말마다 차량 집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아주 활발히 알렸습니다. 이번에는 대선 때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이끄는 부방대에 우리 국제의원 활동가들이 전면적으로 이렇게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각 구별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들 해주셨습니다.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활동 덕에 이번에 정말 0.7%라는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표 차이로 정권 교체에 성공을 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아주 중요한 이 자유 대한민국의 교두보를 다시 확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정권 교체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열심히 아주 서민적이고 자기가 이렇게 한 약속들을 과감하게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참 감동되는 측면이 많은데, 지금 이 부정선거 세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대선 불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선 불복인데 그러면 대선 불복이면 선거 불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선거 불복 없는 정권 교체 불복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거를 인정을 한다면 마땅히 그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게 국민 주권주의의 핵심 요지 아닙니까? 국민의 나라의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고 국민이 표로서 그걸 행사해서 대통령을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 그게 이제 선거잖아요.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이의제기도 없으면서 새 대통령은 인정을 못하겠다고 그러죠. 국민 주권주의에 대한 정면 도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만큼 4.15 총선 때 이전부터도 이 부정선거 문제를 우리 보통 국민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뭐자면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민중민주주의자, 전체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국민주권주의에 대한 아주 도전인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근데 지금 윤석열 규탄 촛불 시민대회를 한다고 오늘 6시부터 한다고 그러대요. 거기 보니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반대한다. 그리고 여가부 폐지 반대한다. 그리고 촛불 세력에 대한 보복 시도 중단하라. 이런 내용들인데 거기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박홍근 이재명 이재명 사람인 박홍근을 새 원내대표로 뽑으면서 검수완박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윤석열 새 당선인이 취임하기도 전에 검수완박 자기들이 이제 170석 다수의 힘으로 저기에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초조한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지금 촛불 집회 한다고 그러는데 예전처럼 절대 2008년 광우병 촛불이나 탄핵 촛불처럼 그렇게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행태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정권 교체에 대한 전면적으로 불복하는 이런 행태 자체가 어떤 국민들이 봐도 그 극렬적인 그 지지자 말고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절대 이제 자기들은 제2의 이제 탄핵 촛불, 뭐 광우병 촛불 해서 뭐 해보겠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래 이제 6월 1일 날 지방선거에서 좀 더 이번에는 확실히 우리 자유우파의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그렇게 되면 얘들은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지금부터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부정선거 검찰 수사를 적극적으로 촉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인천 연수울 저기 그 고발인 조사까지 다 마쳤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계속 그걸 환기시키고 그럼으로써 이제 이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이 검찰들도 상당히 그 좀 이렇게 용기를 얻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일환으로 이 부정선거 검찰 수사는 아주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그 4.15 총선에 대한 재검표를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된 상태잖아요. 그것도 겨우 5개 저기에서만 이렇게 되고 나머지 120개, 110개 지역구에 대해서는 아직 그 저기도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대법원이 이 재검표 전면 제거를 촉구하면서 김명수 대법원과 노정희 선관위에 대한 좀 시민 고발 운동 같은 것을 우리가 좀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6.1 지방선 그래야 이 부정선거 문제가 계속 이렇게 이슈화되고 그러면서 6.1 지방선거가 우리의 어떤 승리로 이렇게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용산 우리 윤석열 정부와 여의도 국회와 일종의 아주 큰 대립각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윤석열 당선인은 어떤 국회의 기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부정선거 이 카드가 전면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아주 그런 그래서 지금 21대 국회에 대한 어떤 일종의 국민 심판 이것이 전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의 국민의 당도 기존의 그런 저희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이렇게 우리 그 부정선거 진실 규명 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새롭게 재편되는 그래서 우리 황교안 대표나 이번에 이렇게 나오신 박근혜 대통령을 아우라로 한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 개혁운동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정선거 검찰 수사 촉구 그리고 중단된 대법원 재검표 촉구 그리고 이번에 정교모에서 성명서를 냈는데요. 제목이 6.1 지방선거 법에 정한 대로 관리하라 하면서 선관위를 공박하는 그런 성명서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아주 참 정리가 잘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이 사전선거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주장과 함께 당장 6월 1일
지방선거를 대비해 가지고 크게 세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QR코드 쓰지 말라. 바코드를 써라. 그리고 두 번째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용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봉인지를 잔류 파쇄용 봉인지를 사용을 하고 봉인지 관리 대장을 만들어서 사용해라. 이런 크게 이제 세 가지 요구를 지금 우리 교수님들이 이렇게 내놓고 그걸 국힘당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선관위 저기에 그런 요구 사항을 그리고 우리 인수위에도 윤석열 인수위에도 그걸 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6.1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이 세 가지 사항을 어떻게든지 관철시켜내는 거. 지난번 대선 앞두고 좀 급하게 그런 시도를 하다가 김기현 원내대표가 행정소송까지 이렇게 제기하고 하려고 했지만 당에서 국힘당 그 지도부에서 그걸 막았거든요. 그때 그리고 선관위가 그때 말하자면 우리의 어떤 요구사항을 거부한 그 주된 이유가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QR코드를 바코드로 이렇게 저기를 하려면 시간이 적어도 한 60일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지. 이제 근데 이번에 우리 교수님들이 이런 저기를 내놨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항을 어떻게든지 관철시켜내기만 하면 6.1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는 우리 자유, 보수, 우파 국민들이 완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떤 정치권 내에서 일어나는 싸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하면서 저기 할 필요 있지만 거기에 막 저기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막 우리가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깊게 좀 저기 하는 건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번 대선을 우리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 승리를 우리 시민사회 속에서 확실히 다져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방대 활동을 하면서 각 지역구별로 정말 열심히 이번에 했는데 이걸 그냥 이제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각 선거구별로 우리 대전 같으면 7개 선거구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구별로 활동을 같이 했던 우리 부방대원 동지들끼리 좀 얼굴도 알고 간단한 좀 야외 같은 것도 이렇게 가고 그러면서 서로 우리 자유, 보수, 공화의 어떤 그런 기본 관점을 가지고 같이 만나는 이 시민들이 우리 지역구의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부방대 그 모임을 그 선거구 안에서 좀 더 이렇게 확산시켜 나가면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 어떤 생활 정치에 이렇게 참여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전 같으면 그 지역구별로 이렇게 부방대원들을 따로 이렇게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고 그렇게 그러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좀 그게 좀 낯설고 그런데 우리 부방대장님들 지역구 부방대장님들이 좀 솔선수범하셔가지고 자기 지역의 부방대원들 좀 이렇게 연락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만나서 뭐 식사라도 한번 하고 좀 우리 유성구처럼 좀 이렇게 아주 화기애애한 그런 지역에서는 야외 등반 같은 것도 한번 이렇게 하고 좀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결국은 장차 우리가 이 국힘당을 자유민주주의 보수 정당으로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 기초적인 어떤 그 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마가 운동처럼 좀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서로 만나시죠.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걸로 제 인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거 올려야 됩니다. 잡초가 잘 큰다는데 이거 올리더라고. 예. 우리 지금 있던 활동과 그 다음에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거냐 하는 데까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 대전에서 같이 해산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3구 대선 저희가 부정선거를 하면서 크게 보면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분 계신가요? 안미라 선생님. 이번 부정선거 관련해서 그 발표해 주실 안미라 선생님 해주시겠습니까? 대전에서 몸으로 뛰신 그 전사라고 해야 될까요? 아, 그러세요? 자, 그러면 준비를 해오셨는 제가 그러면 제가 논산에 산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사전투표, 본투표는 직접 참가를 안 했고 개표 관람인으로 들어갔습니다. 논산에서는 체육관에서 건양대학교라는 대학이 있는데 기만과에서 만든 대학이고 거기서 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개표 관람인으로 2층에 올라갔는데 우선 준비한 것이 쌍안경 고배율짜리 하고 약 100배짜리의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고배율이기 때문에 그 쌍안경을 보면 사람 몸이 가리지 않으면 다 그대로 다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우선 첫째는 무효표를 보는데 정말 깨끗한 표, 2번 표가 꼬부러졌다든가 중간에 찍혔다든가 그런 무효표로 들어가는 것을 이해가 되는데 정말 그 완벽한 이 2번 표가 무효표로 들어가고 근데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니까 1번 표도 글리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정말 문제 있는 표, 두세 개 찍은 표도 들어가는데 비율을 보니까 그 문제가 있는 정말 무효가 될 만한 표는 별로 안 되고 그리고 1번 표 깨끗한 표가 한 장이 들어가면 2번 표가 4장 정도를 들어가더랍니다. 그래서 왜 저게 들어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뭐냐면 이게 1번 표와 2번 표를 섞어놔야 나중에 감시가 없다면 1번 표를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2번 표를 밑에 놔서 1번으로 둔갑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개표 참관인이 해야 되는데 개표 참관인의 형태를 보니까 이번에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부방대에는 별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위에서 보고 있으면 정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개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더라 걸 느꼈습니다. 그 이유 논산의 경우에는 투표지를 쏟아놓는 함의 탁자가 4군데 그 다음에 전자개표가 5군데 그리고 개수기가 5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표를 쏟으면 잘 접어가지고 전자개표기로 주고 개표기에서 쫙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있냐 한쪽에 문제가 있으면 개표 참관인들이 우르르 다 모여다닙니다. 한쪽 이상 있으면 7, 8명이 딱 붙고요. 또 저쪽에 문제 있으면 딱 붙고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감시해야 되는 것이 2번 표가 1번으로 들어갔는지 2번 표가 어디로 갔는지 그 다음에 정상표가 무효표로 가는지를 감시하려면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서 봐야지 그렇게 우르르 이렇게 해서는 볼 수가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에도 컴플레인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당 참관인이 6명이면 처음에 쏟아 부을 때 1명씩 있고, 그리고 그게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 보면 장난을 치는지 안 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자개표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 1번 표 있는 데서 고정적으로 배치를 6명이니까 5라인이니까 1명은 쉬고 5명은 고정 위치를 그대로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한 분이 그 중에 이제 서 있으면 힘들으니까 힘든 분 있으면 교체해주고, 그래서 거기를 1번한테 가서 2번 표가 들어온지를 계속 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3-4번 정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전자개표기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 그래서 그걸 끝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 전자개표기에서 넘어오는 숫자를 봐서 계속 보고 있으면 장난을 못 쳐요. 그 사람들이 계속 고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거기만 보다가 두 번째는 전자개표기에서 혹시 깨끗한 표가 무효표 가는지 거기서 옮겨가지고 고정된 장소에서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장난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개표 참관인 중에 50%는 전부 다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서 있는 사람들 본인들은 정말 열심히 하죠. 문제 있으면 달려갔다가 또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본인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감시를 할 수 있겠냐? 저는 무리다. 왜? 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시간차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본인은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이쪽에 가서 문제 있으니까 가서 보고 이쪽 가서 보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개표 참관인 같은 경우는 이 딱 위치를 설정을 해서 그 다음에 붙박이로 그리고 힘들면 교체해주는 전자개표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개수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개수기에서 숫자를 세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저는 이것을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잡은 것이 12시 이후 2번이 이겼다는 걸 아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를 삼아와야 큰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이걸 가지고 선관이랑 쇼부를 치려고 그 다음에 이걸 빌미로 해서 잡으려고 공개를 안고 있습니다. 가서 증거 보여주고 6일 지선에서 또다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면 이것도 고소고발 다 터뜨리겠다고 해서 졌으면 거기서 터뜨렸을 겁니다. 그럼 개수기가 있는데 96장이 100장으로 둔갑이 됩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아까 쌍안경 가지고 계속 보는데 6개 라인이 다 보입니다. 고배율이라서. 그리고 적외선 불을 꺼질 걸 대비해서 적외선을 제가 가지고 와 있죠. 저는 이제 죄송하지만 ROTC를 2년 몇 개월 했기 때문에 그런 좀 개념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계속 보니까 96장을 위에서는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넘기야 되는 넘기지 못하고 몇 번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일부러 그 친구가 저를 옮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점에 옮겨가지고 거기서 소리를 쳤죠. 내가 여기 없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딱 봤더니 96장을 100장을 넘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럼 개수기에서 그 다음에 무효표 들어온 것들을 거기에서 전자개표기 끝난 다음에 그 TV 그대로 넘어가서 거기서 딱 지키고 있으면 아까처럼 96장 숫자 세는 것들이 96장, 100장이 96장 둔갑이 됐으면 전자개표기가 문제겠죠. 전자개표기에서 100장 되면 넘겨지니까 그런 거니까. 그럼 이것은 프로그램을 어느 순간에 그렇게 조작을 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일렬로 쫙 서가지고 딱 거기서 보는 포인트를 지키고 있으면 장난을 못 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숫자 쓸 때 이 사람들이 허위로 조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 종합된 숫자하고 중앙선관위 발표하는 숫자가 일치하는지를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국에 250군데에서 하게 되고 거기서 개표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포커스를 하고 이것만 보고 있지 여기 있는 숫자와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숫자가 과연 같는지는 저는 지금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진을 논산 같은 경우에는 다 숫자로 써가지고 무슨 동에 몇 표 쓴 것을 다 뒤에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다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하고 중앙선관위가 발표하는 숫자가 일치하는지를 그건 찍어놨는데 우연히 점검을 하려고 중앙선관위 서버에 들어가면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연히 공병훈 TV를 보니까 맞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사전투표소에서 이걸 약간 10%를 옮겼다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이미 지나간 기억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지역 투표는 마지막 집계표에 이것이 사실대로 기록됐는지 그리고 붙여놓은 것이 대부분 이걸 사진 찍어놓지 않으면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선관위 자료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얘들이 2번이 얼마를 이겼다는 숫자를 지는 걸로 바꾸는 게 아니고 눈치를 못 챌 정도 5% 10% 해버리면 모르죠. 이겼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기록을 가지고 전부 찍어놓고 있다고 하면 대체 그 이후라도 이의를 제기해서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때 보니까 관심 있는 분은 다 보시긴 하는데 찍어놓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중요한 것이 배치가 중요하더라. 이것은 정당에 있는 국힘당이든 우파정당에서 해야 되는데 논산에 같은 경우 보니까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람을 했습니다. 직접 감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저는 소리를 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라인마다 한 군데 의자 밑에 새까만 가방이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치죠. 큰 소리로 왜 의자 밑에 검은 가방이 그대로 있냐? 저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점검했냐? 사무국장, 선거계장을 불러서 저걸 전부 앞으로 내놔야 될 거 아니냐? 사람이 이거 체크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선거계장과 사무국장 이 문제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소리를 쳤습니다. 개표 참관인들은 1번 라인 몇 번 여기에 새까만 가방이 있으니까 감시하라고. 그러니까 개표 사무원들이 쳐다보고 있죠. 위에서 개표 관람인이 소리를 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한테 감시한다는 걸 아까처럼 체계적으로 감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소리를 칩니다. 앞에 왜 깨끗한 명백한 표가 무효표로 들어가냐? 전자개표가 문제 있지 않냐? 그러면 개표 사무원들이 듣습니다. 그러면 감시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들어서 이제 하고 또 쇼를 좀 했죠. 이 카메라가 100배짜리 배율의 고배율이다. 다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서 저는 개표 참관인으로서 직접 하지 않았지만 소리를 친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것은 우리 공화당에서 논산 같은 경우는 직접 우리 공화당의 당협위원장하고 얘기를 해서 전부 다 직접 저희 지역에서 넣습니다. 부방대 서울 올리지 않고. 왜냐하면 토스토스 넘어오면 또 어떨지 몰라서 그래서 거의 다 집어 넣고 다만 개표 참관인은 한 분밖에 집어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여기 계신데 1시 반 정도 되니까 그 개표 사무원이 끝났으니까 가시라고 반납하시고 그래서 또 소리를 쳤죠. 아마 이것들이 이런 몇 가지 형태를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는 충청도에도 제가 어떤 체크 포인트를 만들어 드린다고 했는데 쉽게 간단하게 이걸 만들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방대 책자만
책을 못 만들어 드린 것은 카피해서 나눠 드렸는데 전달이 다 안 되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지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 충남 국힘당 도당위원장 이명수 의원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방대원들의 교육이 된 다음에 이 개표 참관인, 사전 참관인을 이쪽에서 집어넣도록 하자는 문제를 그쪽에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그 문제를 제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부에서도 좀 힘드시고 또 본부에 인력도 한정되어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하게 되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도당위원장을 만나서 협조를 구하려고 장담은 못합니다. 그리고 논산 같은 저희 같은 경우는 당협위원장을 또 만나서 해주길 약속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도당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3년 선배이기 때문에 해줄지 안 해줄지, 왜냐면 그건 철저하기 때문에 장담을 못하는데 그 항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국힘당이 과연 체계적인 효율적인 교육을 통해서 감시를 했냐, 정말 한심하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 부방 엉터리예요. 예,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부방대 쪽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쪽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원칙으로 하되, 그래서 그쪽도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되겠다는 제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전에서 이 부방대 활동에서 안미라 총괄님의 이 부방대 활동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해주십시오. 박수 치신 분들은 건강에 좋으실 겁니다. 치매가 절대 안 걸리실 겁니다. 다시 한 박수 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맹호사요, 맹호. 사나운 호랑이.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요, 이게 우리 이제 부방대 활동을 제가 이제 저기 한교안 그 본부와 연결이 이제 국자연하고 결합이 돼갖고 부방대 조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방대가 한 달, 그러니까 2월 달인가 한 달밖에 선거 이게 기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막 이제 대전을 조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2년여를 부정선거를 가지고 투쟁을 해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량 시위를 63차 이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1년이 넘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부방대 희망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대전에 명단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7개 선거구가 있는데, 그 7개 선거구를 갑자기 조직을 하기가, 대장을 세우기도 어렵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 국자연이 갖고 있던 기본 틀에다가 합류를 했어요. 같이. 그래서 아니 나는 부방대로 들어가는데 왜 갑자기 국자연께 이렇게 우리한테 공지가 오고 그러지? 그런데 같이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국자연 활동을 하면서 부방대도 운영하고 국자연도 운영하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카톡방이 제가 갖고 있는 게 관리해야 되는 카톡방만 해더라도 10개가 넘어요. 뭐 전체 톡방이 있지, 뭐 임원 톡방이 있지, 각 활동 구역, 활동 분과별로 있지, 각 7개 분과가 있지, 거기다 부방대 7개를 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렇게 결합하는 걸로, 왜냐하면 성격이 같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조직이 돼서 조금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국자연 멤버들은 자동으로 다 부방대원이 되신 거예요. 그걸 거부하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 또 본부에서 명단이 내려오신 분들이 거기에 합류하시게 됐고 이런 조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제가 받겠습니다. 대전 부방대. 예, 이해가 안 가신 부분이나 그런 부분 불편하시거나 다른 의의가 있으신 분들 있으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근데 카톡방에 너무 9시나 10시 이후에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켜놓으면은 그냥 잠자다 말고도 예, 그거를 좀 아주 안 좋아요. 개별적으로 조절을 해서
좀 이렇게 소리를 죽이는 방법도 이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카톡이 가도 오니까 카톡방에서 나가버렸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왕 선생님. 아니 여기 앞에 계신 멋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개인으로 카톡을 이렇게 줄이는 그 방법이 있고요. 저희 같이 이렇게 부방대에서 애국하는 사람들은 밤낮이 없습니다. 긴급할 때는 연락을 해서 서로 연락해야 되니까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 자제분한테 그거 줄이는 거 그걸 있어요. 이제 10시 이후는 안 해도 되잖아. 예. 그거는 이제 저 개별적으로 우리가 조절을 하겠고요. 예, 잠깐요. 제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대전에서 활동한 내용인데요. 10시 이후에 뭐 예, 대전에서 이제 그 사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이종숙님도 오신 것 같고 여기 윤택진님도 계신데 이제 우리 유성 저기 국힘당에서 국자연이 이제 장동영님께서 유성 갑은 이렇게 국힘당에서 다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들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개표 참관인이나 투표 참관인으로 들어가서 유성 이제 성관인은 이렇게 우리가 기선을 확 잡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매의 눈으로 관찰을 하고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미처 이제 우리 부방대 대장님들도 있고 그런데 다른 동구나 이제 중구나 이런 데를 보니까 7개 성관이 이게 들어보니까 서구에서 이제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 우리 이종숙님도 활동을 많이 해주셨고, 그 다음에 저기 윤택진 사장님께서도 아주 이 사진 자료를 한번 좀 한 사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서구에서 있었던 거 사진 자료 좀 올려주세요. 예, 여기 보면은요. 색깔이 다른 투표지, 누런색 투표지가 이거 관외사전 투표 개함할 때 나온 거거든요. 저기에서 우리 윤택진 사장님께서 저렇게 사진을 자료를 저에게 전달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몇 개 더 4장을 제가 드렸는데, 색깔이 우리 유성구에는 저런 게 안 나왔어요. 만약에 나온다면 유성에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왜 이런 게 나오냐라고 항의를 하니까 저거는 인쇄소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 이거 성관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인쇄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 저기 강의원님이시죠? 서구 이거 나왔죠? 같이 우리 서구 부방대장님이시거든. 사전투표지에서 그러니까 관외 사전투표에서 저게 나온 거예요. 근데 관외 사전투표가 처음에 쏟을 때 그거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관외 사전투표 CCTV 한다더니 다 가려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쇼만 한 거잖아요. 국힘당 속이느라고. 그랬는데 처음에 대함에 딱 쏟을 때 9표가 이재명 맞죠? 8표가 윤석열 9대 1로 나와요. 관외사전 투표에서. 처음에 그거를 하니까 이거는 뭐 게임 끝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복구합니까? 근데 저런 게 나온 거예요. 저게 집어넣은 거. 이런 상황이고요. 우리 부항대장님 계시지만 이제 그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숫자를 100단위를 바꿔서 썼다고 그러니까는 그 이종희님께서 그거를 발견하셨는데요. 그 마지막에 집계표에 숫자 기록할 때 숫자를 집계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500인데 5,500으로 쓴다든가 이렇게 집계를 슬쩍 숫자를 바뀌는 그거를 이제 막 지적을 했더니 한 줄로 살짝 그거 쬐끄만하게 쓰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얘기해가지고 2줄 긋기 하고 확실하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없었으면은 무슨 짓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이게 지금 그렇게 했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의 제기를 할 때 이게 동구의 김경옥님께서 겪으신 일인데요. 그 이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 제기를 하면요 경찰을 불러요. 바로. 그래서 이분이 투표 참관인 할 때 본투표 참관인을 오해하셨는데 이제 그 관리관 도장
그것이 잘못됐다. 이거 중지시켜라. 그 다음에 개표 현장에서도 그게 나오니까 이거는 도장이 지금 2개 사양을 갖고 이거 양쪽이 틀리다. 이거 가짜다. 이거 지금 불법이니까 이거 지금 개표 중단시켜라 했더니 경찰이 이제 고발이 들어왔고요. 이번에 그다음에 투표 참관인 할 때는 경찰로 연행이 돼서 갔어요. 경찰차가 한 대가 와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제가 이번에 하면서 느꼈던 문제점은 우리가 문제를 발견했을 때 이거를 이의 제기를 하면 선관위하고 경찰은 한 통속이에요. 법원도 한 통속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법적 조치가 없다는 거. 지금 그게 제일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이제 우리 황 대표님 오시면 이런 문제도 좀 더 문제를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제안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제가 고발장을 지금 복사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전투표 참관인 하셨던 분들은 이거 다 가져가세요. 아주 간단하게 이게 부방대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고발장 하면은 피고발인 해서 이름만 쓰면 돼요. 제20대 대선 무슨 구 무슨 시에서 운명돈 사전투표관리관 이렇게 쓰고 고발인 자기 거 쓰고 그 다음에 연락번호 쓰고 고발 내용이 뭐냐면 위 피고발인은 금일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도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선관위가 법적 근거 없이 제작한 소위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을 사전투표록에 인형을 등록하고 외부에서 제작된 불법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선거인에게 교부하였으므로 공인위조 및 동행사 투표위조 공감 사인위조 및 동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자기 소속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관위가 중구면 중구 무슨 저기잖아요. 그러면 그 중구 경찰서에다가 이제 이렇게 기중해서 고발하면 돼요. 간단해요. 이름만 쓰면 돼요. 이게 다 나왔습니다. 이거 사전투표 관리관들 아니 사전투표 참관인들 꼭 가져가셔서 여기다 이름 쓰고 제출하세요. 경찰서에 제출하고 만약에 이걸 우리가 안 하잖아요. 지선에서 이제 또 합니다. 얘네들 관리관들한테 스트레스를 줘야 얘네들이 이제 선관위에다 나 관리가 못합니다. 이거 자꾸 고발 들어와서 골치 아파서 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항의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참관만 하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으면 얘네들 또 합니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거 참관인 사전투표 참관인 하신 분들은 요거 가져가시고 네 말씀해 주세요. 윤재철님. 윤재철님이 아니시구나. 아니요. 백복승님. 저기를 먼저 죄송해요. 저분이 먼저. 제가 참관을 했어요. 네. 또 제가 또 투표 장소에서도 그걸 항의를 했고. 네네. 왜 이거를 한국간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걸 개인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정부에서 인쇄된 걸로 하냐? 네. 이거는 가짜다. 이거 얼마나 참고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렇게 따졌더니 네. 자기들 요즘에서 따지니까 자기들이 개인 도장을 다 수령하고 있어요. 네. 보여주더라고. 네. 그러면서 위에서 지시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걸 안 다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고발을 했을 때 관계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 기록관이 있잖아요. 네. 기록관한테 그 내용을 이제 저하고 말다툼을 심의했을 때 그 내용을 기록을 해달라. 그랬더니 그걸 해주겠다고 하는데 끝내 안 해주고 말더라고. 네. 그럼 그거 지금 말씀대로 고발을 했을 때 거기 나온 사람들은 선관위나 중앙이나 이 지구에서 다 그걸 시켜서 한 건데 도장, 개인 도장 보여주더라는 게. 네, 거기에 대한 답변 제가 이해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야 되겠지만 그걸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공직선거법 제 158조 3항은 공직선거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선거 규정 84조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하니까 선관위에서 답변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선거 규정 84조를 들이대면서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선거 규정 84조가 뭐냐면은 선상 투표자들에 한해서 규정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전 투표가 아니라 선상 투표 84조를 들이대는 게, 그러니까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못 들이대고 우리가 이거 법적으로 이겨요. 그리고 이제 고발을 하면 분명히 선관위는 이제 이걸 답변을 안 할 테지만 관리관들은 경찰에 가서 조서를 써야 돼요. 이 사람들은 선관위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이 가서 이거를 쓰려고 해봐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6일 지선에서 우리 이제 위촉을 해서 관리관을 부탁을 하면 나 이거 고발장 받는 거 무서워서 못한다. 이렇게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 액션이 필요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고발을 하면은 딱 한 번 가서 조서 쓸 때 경찰서에서 오라고 합니다. 그럼 가서 이대로만 그냥 진술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천안시 동남구 네, 그 부방대 부위원장 김종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사전투표함을 가지고 올 때 반드시 경찰하고 거기 통관 했던 거라고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끝나고 나면은 참여를 안 해요. 그냥 가버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보면 그렇게 14개 동이 좀 온다면 그 투표함을 경찰 혼자 들고 올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또 한 명이 그냥 들고 와야 들고 그래서 그리고 어떤 데는 보자기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오는 때도 있고 이게 원래 이 투표함이 자체에 딱딱해서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져온 게 그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왔다 하면은 거기서 그걸 가지고 보관 창고에 넣을 때 거기에 딱 넣는 것을 확인하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확인 안 하고 그냥 인계시켜버리고 그 사람들이 이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 그 안에서 자기들이 이의대로 이 통을 갖고 쳐요. 빈 통 2개를 갖다 놓고 그 투표함 한 거를 2개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마음대로 옮기느냐 그랬더니 이거는 재국민 투표를 온 거기 때문에 이걸 옮겨야 된다고. 여보시오, 그건 나중에 한꺼번에 할 때 했는 거 맞지? 왜 미리 그걸 옮기느냐? 그 부정행위냐? 그랬더니 우물쭈물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그 싸우다가 그냥 말았고 그 다음에 그 저녁에 6시가 되면 이 사람들이 중앙관리위원회하고 이사들만 남고 우리는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그 당신들이 여기 근무하는데 부방대가 하는 데가 아니다. 그런 당신들은 아니다. 네. 사적인 개인이다. 그래서 나와서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3가지가 아주 문제가 있다. 네, 말씀은 이제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그 사례를 듣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이제 우리 한기환 대표님께서 오셨고 다음 진행이 2부 순서가 진행이 돼야 돼서요. 네,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례가 중요합니다. 사례가 중요해서요. 그걸 듣는 거를 메모로 다 해서 그런 거를 다 나눠줘야 되고요. 제가 도장이 명확한 것만 정상이잖아요. 근데 반만 찍히는 도장이 있었는데 누가 항의를 했는데 왜 도장이 반만 찍히냐 하니까 원래 도장이 잘못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그것도 정상표로 인정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명색이 대통령 선거를 투표를 하는데 도장이 잘못 만들어졌다? 이거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참관인들은 도장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확인해서 제대로 찍히는 도장만 사용해야 되고요. 분류기하고 개수기가 있잖아요. 그럼 분류기에서 잘못 찍힌 거는 잘못된 표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분류가 1번도 있고 2번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분류 잘못된 표를 다 갖다가 1번 개수기에다가 탁 집어넣으면은 그게 다 1번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거를 감시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례 모음집을 만들어서 네. 지금 참관인들한테 네. 줘서 그거를 각
분야별로 해서 감시하게 해야 됩니다. 네, 저희가 그게 이게 여기 계신 중요해요. 분들은 다 사전투표나 본투표 참관하셨던 분들일 테고 굉장히 관심이 높으셔서 하실 말씀들이 다 계신 한 분들인데요. 말씀만 더 할게요. 네, 이거 다 일일이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참관하신 분들이 네, 어떤 경우 사례를 써서 내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네. 그거를 그 사례집을 만들어 가지고 사전투표 참관인들한테 미리 읽어보고 그거를 감시 활동을 하도록. 네, 그런 과정을 겪을 거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방대에서 백서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이런 사례가 더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으면 부방대장님한테 꼭 사진 자료와 동영상이라든지 그리고 사례를 설명을 해서 전송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일일이 듣고 싶은데 못 들어서 죄송하고요. 네, 다음 순서 넘기겠습니다. 자, 우리 참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부방대 정말 보배신고 또 우리를 같이 우리 전체 부방 대장님으로서 황교안 전 대통령이 해친 것도 대단한 그 공헌 아니십니까? 우리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힘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박수 한번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더 추가해도 관계없지 않겠습니까? 사례에 대한 지금 나온 얘기.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경우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그 참관인들이 최종 목적지까지 따라가지 않은 문제, 이것은 앞으로 각 시군구의 대장님들이 선관위에 방문하셔서 계속 항의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논산의 경우에는 저희가 논산 선관위 사무국장하고 선거계장한테 엄청 항의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선관위에서 의심받기 싫다. 그 사전투표함을 선관위 그리고 우체국까지 무조건 부방대는 전부 집어넣어라. 여당 한 명, 여당 한 명 강제로 전부 집어넣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급조하다 보니까 저희가 완전히 그런 요령들이 부족해서 그런데 각 그 시군구의 위원장님들이 책임을 가지시고 선관위에 항의하시고 그리고 요청하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사전투표함이 혼잡한 틈을 타서 섞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것이 지금처럼 예전처럼 그냥 명패 차고 들고 오면 들어오질 말고 논산에 예를 들면 취암동에 8개 투표소가 있는데 취암동 제1투표소 들어오면 체크하고 두 번째 체크하고 그리고 놓는 위치도 거기서 지정해서 놔라.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섞여 들어온 일들이 있지 않겠냐. 만일에 이걸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부정선거를 방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논산의 경우 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개표 참관인 저희 쪽에서 우리 여기 계신 그 선배님 통해서 개표장 내에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 다 뒤지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오는지.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를 선관위 하고 이 문제는 대원들보다는 그 시군구의 위원장님들이 선관위에 그렇게 항의를 하고 요구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표장 내에서 여러 가지 의심쩍은 행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항의를 하고 소리를 치니까 아마 약간 위축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활동들 하고 두 번째 지금 지적하신 문제 지금 저희가 했던 저희는 사실 지난 4.15 총선 때도 사전선거 하지 말자고 노력을 했었고 대전팀하고 계룡금산팀 천안 쪽은 그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왔고 이번에도 해서 어느 정도 이 시스템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좀 더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처음 해보신 분도
많지 않겠습니까? 정말 열정은 있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의욕은 있지만 무엇을 체크해야 될지 어떤 것을 감시해야 될지 이것이 이번에 그 완벽하게 전달이 되지 못해서 부족한 이것은 전부 제 책임입니다. 충청도의 책임자로서 그것을 만들어서 못한 것은 제 책임이고 이번 지선 문제는 이 체크 포인트를 쉽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보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사실 그 사례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사례들이 전부 모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각 시군구에 부방대장님, 위원장님 또 부위원장님 계시면 그 내용을 전달을 해서 이걸 전부 모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본부에서도 올해일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온 지역이 있고 안 온 지역이 있고 그리고 정말 현장에서 안타깝게 이것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다 마음들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니겠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슈퍼맨이면 탁 다니면서 다 할 텐데 저도 그런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우선 부방대원한테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모아서 이것이 다음에 교훈으로 삼고 그리고 이걸 활용을 해서 제대로 된 그런 부방대 활동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 추가로 또 그 부방대 활동까지 예 말씀하시죠. 네, 저는 국자연 대원이고요. 서구을 부방대 대장을 할 수 없이 맡게 됐어요. 그런데요, 저는 뭐 계속 했습니다. 사전투표 이틀간 하루 종일 했고요. 5시 20분에 가서 9시 집에 왔어요. 이틀 계속. 근데 수당은 똑같이 5만 원이더라고요. 하루 종일 해도. 그거 상관없습니다.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본투표 날도 오전에는 거기 가서 하고 오후에는 우리 동네 와서 내 거 하고 저는 유성 가서 했거든요. 저는 지금 둔산동에요. 서구. 그리고서는 또 개표소에 가는 날도 네 감사합니다. 개표소에 가는 날 그 개표소에 그 이송해서 같이 동행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유성 갑 투표함을 이제 감독하는 건데요. 저 혼자 했습니다. 14덩어리가 뭐 사전투표 전날, 이튿날 28덩어리예요. 근데 무지하게 무겁더라고요. 게다가 관외투표지가 투표함이 15개. 그런데 갔더니 그 개표소로 이송할 사람이 필요하다 갔잖아요. 전 이제 국힘당이었거든요. 갔더니 없어요. 저 혼자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거기 뭐 더불어당이니 뭐 무슨 당이니 젊은 남자들 왔는데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저 혼자 그거를 43개 덩어리를 계속 감독했습니다. 그 서구 선관위에 유성 선관위가 딸려있어 2층에 엘리베이터 타면 거기 젊은 애들이 하잖아요. 그 알바 쓰는 애들이. 그럼 막 쫓아가서 내려가서 보고 다시 또 쫓아 올라와서 보고 그때마다 또 쉬어보고 더 보태질까봐 투표하면 한 덩어리가 보태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세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트럭에 실어요. 막 대형 트럭에다 실어요. 높아가지고 제가 트럭은 못 올라가고 계속 거기 날려는 애들이 그거 막 들어올리다가 허리 다칠까봐 염려도 해주고 이렇게 요령을 가르쳐줘가면서 했더니 얘들도 다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실었어요. 다시 세워봐줘. 고마워. 복 받을 거야. 막 이래가면서 계속 걔네들한테 그랬더니 걔네들도 협조적이었고 나중엔 유성 스포츠센터로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차들이 밀리는지 차가 나가지질 않아요. 저는 이제 노란 버스에 탔잖아요. 거기 선관위 직원과. 근데 우리 뭐 없어요. 걔네들은 다 어디 가서 표도 안 나고 선관위 그 뭐 관리관이라든가 사무관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같이 탔고 저 혼자죠. 저 혼자 이거 43개 덩어리를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근데 버스에서 막 펠떡 뛰어가지고 트럭으로 갔어요. 트럭은 저 뒤에 있어요. 트럭이 이제 이리 오는 거예요. 계속 트럭을 막 따라옵니다. 그래갖고 개표장 제일 앞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간을 세이브해야 되니까 상황 설명보다 네. 문제점. 그래서 제 말씀은 이거예요. 거기에 왜 제가 혼자 가느냐고. 이건 선관위가 아니에요. 국힘당이죠. 국힘당이 저랑 누구 다른 사람을 보내야죠. 쟤네들은 관심 없습니다. 더불당은 뭐 무슨 표가 더 들어가거나 말거나 지네한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막 가슴을 졸였나 몰라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 개표하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개표소로 들어가는데 계속 지켰어요.
그래서 그 앞문으로 들어가는 거 다 지켰고 계속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죠. 트럭에서 실어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전 투표할 때는요 5시 20분에 갔으니까 그거 빈 거 다 확인하고 투표함 다 봉인했고, 그리고 그거 지킬 때 계속 셌어요. 그 발을정자 써가면서 세고, 그리고 본투표 날은 그 개수기를 갖고 딱딱 눌러가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저는 밥 먹으러 안 나갔어요. 아침 드실 시간인데요. 8시인데 괜찮아요. 이제 점심시간인데 이러는 거 좀 나가라고. 그래서 계속 붙이고 있었어요. 빵, 달걀 이런 거 갖고 가서 일체 여기 안미란이랑 둘이 갔거든요. 다행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얘네들이 오히려 저기 어차피 자기들 단톡방에 이걸 보고를 한대요. 나중에는 제가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와서 불러주는 거예요. 69명 나갔습니다. 뭐 본투표 때나 이렇게 찢어가면서 하잖아요. 계속 알려주더라고요. 나중에는 인사도 잘하고. 그런데 걔들이 개표장에 가니까 걔네들이 다 와 있어요. 사전투표, 본투표 날 했던 그 사무관, 관리관 다 와 있더라고요. 걔네들이. 그래서 또 인사하고 그랬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부방대 만세! 만세! 자, 그러면 추가로 간단하게 문제점하고 그리고 해결 방안 이 정도로 상황 설명보다 이런 문제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좀 마이크 뒤로 제가 5분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좀 지금 시간이 장백산입니다. 제가 5분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거 끝나도 고발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발을 개별하면 이 처음 하는 사람은 불안해요. 경찰에 오라고. 자, 거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충청도는 제가 다 할 겁니다. 충청도는 대신 위원장으로서 다 할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각 부강대 그 지도부가 단체 이름으로 고발하세요. 그리고 고발을 하는데 사전 투표관 이름 개개별을 다 이 적시해가지고 고발해야 됩니다. 저는 중앙선관위를 깨부수려고 오래전부터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제 초점은 종로구 선관위입니다. 두 개를 지금 계속 작업하고 있는데 이 선거에 관련된 선거관리 투표관 이 사람들 반드시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서 조정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담당자들도 같이 고발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걸 분명히 하세요. 그 다음에 저기 투개표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경찰을 부르세요. 경찰은 어차피 그 사람들은 입회하고 거기서 객관적인 중립으로서 그 정서를 써야 되니까 현장 조서를 써야 되는 사람이 경찰입니다. 무조건 미리 잘못되면 경찰을 부르세요. 그리고 투표 중단하라, 개표 중단하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경찰이 입회한 경찰 이름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먼저 개표 중단하라, 투표 중단하라면 선거 방해가 들어가요. 그 상황을 자극한다고 하세요. 더 이상 말씀 안 합니다. 나머지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제가 위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논란이 발생합니다. 그럼 저는 선거법을 읽어봤지만 기억이 안 나니까 그 제동을 걸면 소리를 칩니다. 공직선거법 188조 3항 개표 참관이라는 권리가 있어. 왜 못하게? 그럼 거기서 그 사람이 189조 그 찾아볼 게 있습니까? 모르죠. 그냥 하니까 그게 맥힐 때도 있더라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서구 우리 서구를 담당했던 그 부방대 이종숙 원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전 기대해주고 운영하고 있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 이걸 뽑는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가입을 해서 동참하게 됐는데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가장 큰 문제는 중앙선관위예요. 그 노정희 씨가 사전 투표할 때 말이죠. 그 확진자들을 밖에서 한 3시간을 세워놓겠어요. 그리고 직접 선거, 비밀 선거에 선거에 대한 이걸 깨뜨렸어요. 그 노정희 씨가. 이거를 우리가 잡고 부방대에서 합력해서 이거를 고발장을 뒤로 밀고 그 중앙선거를 깨뜨리는 일이 좀 우선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 각 당에서 새누리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런 우리 우파 당에서 이 부방대 대원들을 흡수해가지고 그 신고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된 바람에 개표장에 가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 온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 개표장에 왔는지조차를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상태로 앉아있어. 앉아 그냥. 좌석에서 앉아있기만 하고 우리 몇몇 한 7, 8명인가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우리가 여기 살피고 저기 살피고 첫 번 라인부터 6라인부터 거기서 시작해서 그거 붙는 거부터 그거 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붙였다 뗐다 했나 그거 살피면서 이렇게 라인을 넘어가서 착착착 2명씩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뒤죽박죽인 거야. 아까 저 처음에 말씀하신 분처럼 몇 사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뭐를 잡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100개를 10개를 쓰는 걸 잡았고 저하고 남영순하고 이종희 씨가 같이 잡았고 그 다음에 무효투표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무효투표가 누구께만 이나 우리 윤석열 씨께 무효투표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 그 한석천 판사 위원장이라는 분하고 거기 또 무슨 사무장이나 몇 분들 올라가서 우리가 항의를 2번이나 했어요. 이거 자꾸 무효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적어도 3개가 무효표면 1개는 이게 올라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거기다가 뭐를 또 사무관이 나와가지고 뭐를 막 우리가 제기한다는 거 쓰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그래서 이게 복잡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게. 이거는 3분의 1이 넘었다. 그 판사라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이게 3분의 1이 돼야 이게 패싱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봐라 이게 3분의 1이 띄고도 남는다. 이건 하나라도 살려다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표하기 전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3번째로 뭐냐면 제가 서구 거기 우리 성관이에 갔는데 섬에 저랑 바꾼 분이 그 KT에서 근무하시는 김전환 씨하고 또 한 분 누구죠? 저랑 맞추신 분이 누구야? 그 2분인데 바깥에서 앉아 계신 거야. 의자를 거기 앉아 계신 거서 아니 그 CCTV 안에 들어가서 감시해야지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했더니 성관이의 그 직원들이 거기 CCTV 있는 데를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냥 들러갔다가 가끔 한 번씩 가서 살펴보라는 데로. 이게 뭔 일이냐고 말이야. 여기 우리가 왜 와 있는데 지금 와 있는 목적이 뭔데? 여기 나 책임자 누구세요? 나오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계장님이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여기 왔다. 그래서 우리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를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사무실이 어디냐? 이 투표 놓는 사무실이 어디냐 했더니 여기 아니라 그러더라고. 못 들어가게 거기도. 근데 내가 아니 여기 들어가야 돼. 그랬더니 거기 위원장께서 나오셔가지고 들어오시라 그래. 그 들어와서 이 CCTV 그 놓은 데가 어디냐? 이 투표함 오면은 이거 놓은 데가 어디니까 다 가르쳐 주더라고. 그럼 여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 바깥에서 CCTV를 다 밤새도록 24시간 관찰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됐다 그러고서 이제 그 바깥에 있는 그분들은 근데 11시 우리는 5시 반부터 11시 반에 들어가는 시간에 그분들은 이제 가셔야 되는 시간이야. 바깥에 있던 분들은. 그러면 그 사무관님한테 그럼 다음 시 우리 타임부터라도 앞으로 또 밑줄이 더 남았는데 당일 투표까지 우리 타임부터라도 안에 들어가서 한 사람은 감시하고 바깥에는 또 뭐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관외 투표 한 거를 뭐를 집어넣을지 모르니까 바깥에 한 분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우리 박정배 씨하고 이제 둘이 나는 들어가 있고 박정배 씨는 안에서 감시를 하고 그 다음 타자가 왔어요. 그 다음 한 집사님, 누구 집사님이죠? 한창수 집사님이신가? 그 네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아니 이분이 갑자기 사무관님이 나오시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껐대는 거야 CCTV를. 그래서 무슨 소리야? CCTV를 아까는 다 밤새 24시간 켜놓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했더니 아니요 우리가 10시 반에 퇴근하는데 우리가 가면서 동시에 이걸 떼놓고 간대.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이걸 밤새 그리고 CCTV는 원래 밤새 켜놓는 거 아닙니까? 24시간 동안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작동은 된대. 그러면 돌아가게 하세요. 작동 24시간 다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여기 밤에 오시는 분 다음 타자 여기 안에 앉아서 감시하게 하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바깥에 있던 분들이 못한 거를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뭔가 하냐면 의로운 일을 하는 데는 좀 입술에 권세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사무관님께 그 말씀드린 게 통과가 돼가지고 그 다음 타자부터는 안에 들어가서 감시하고 바깥에 가서 감시했고요. 그 다음에 4번째 말씀드릴 건 뭐냐면 저는 끝까지 투표함을 갖고 이제 그 개표장까지 간 사람인데 뭐가 중요하냐면 우체국에 가서 거기 있을 때도 있어야 돼. 우체국에 가서도 거기서 22명이 감시해야 돼. 이게 개표 때 갈 때까지. 우체국까지 우리가 두고 가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개표장으로 가야 되니까 거기 있을 사람이 없잖아. 개표장이 아니라 참 그 전에. 그러니까 거기서 머무는 시간 동안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거기서도 개표장에
가기 전까지 우체통에 거기서 아무 일도 못하도록 좀 감시해 이렇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5번째로 뭐냐면 관이 투표해서 온 거, 관이 투표해서 온 거를 갖다가 이 선관위에서 통에다 집어넣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관위에서 온 거를. 자, 그러면 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관위에서 온 거를 자꾸 선거 투표함을 뜯었다 뗐다 붙였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뭐를 쓰셔 넣을지를 모르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선관위의 내부에서 무슨 일이 없었는지를 그걸 우리가 보여달라고 그래요. 보여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죠? 그거를 신청을 해가지고 보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좀 관찰할 수 있는 것도 좀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위에서 온 거 말이죠. 관위에서 온 거, 저 아까 말씀드린 색깔이 좀 틀렸다고 그랬는데, 관위에서 온 게 많이 틀렸어요. 자, 관위에서 온 게 색깔이 좀 누르끼리했어. 그리고 관내 거는 흰색 화이트 컬러였는데 그건 이해가 되더라고. 왜냐면 인쇄소가 다를 수가 있잖아, 인쇄소가. 그리고 내가 그걸 살펴봤어. 거기서 계속 살펴봤는데 그 누리끼리 한 것 중에서 내가 본 거에서는 윤석열 저 후보가 많이 나왔어요. 내가 본 거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 그 인쇄소 문제 가지고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관외 투표가 선관위에 올 때, 바깥에서 관외 투표를 선관위에 들어놓을 때 그때 그 표를 잘 우리가 관찰해야 될 그 문제성을 제가 발견했어요. 관외에서 뭐가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 그래서 그 관외에 있는 투표는 따로 잘 우리 같은 우리 저기 선관위 직원하고 우리 참관인들하고 같이 같이 그거를 감시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관외에서 오는 걸 딴 거 집어넣지 못하도록. 이거를 우리가 천천히 하면 이번 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예. 하나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관외사전 투표가 보통 과거에는 사무국장 방에 뒀습니다. 저희는 항의를 해가지고 사무국장 방에 두지 말아라. 여러 사람 눈이 보는 데 있어야 못 건든다. 그래서 그 선거 사무실에 거기에 두도록 했습니다. 여러 명이 보고 있으니까 여러 명이 봐야 못 건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들도 앞으로 그걸 적어주시면 각 시군구 위원장님들이 자기 선거 사무소에 가서 그 내용을 지적을 해서 하면 지금처럼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 추가로 알려주시면 지금 그걸 종합해서 저희가 어떤 매뉴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딱 밖에. 그만 여기 다음에 더 하고요. 우리 한교안 대표님 시간 아, 드려야 예.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표창장 다 나눠줘야 되니까. 우선 그러면 우리 이 부정 선거 방지대 우리를 참 인도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앞장서 가지고 저희가 참 힘을 내서 더 힘을 낼 수 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 대행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표창장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그 부방대의 감시 활동은 남들이 안 하는 이런 사각지대를 우리가 메워내기 위해서 부방대를 만들었던 겁니다. 편하고 잘하고 성과가 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사각지대, 구멍, 막힌 데를 우리가 뚫린 데를 막아내자, 뭐 이런 게 우리의 생각이었었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그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뭐 좀 지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에 관해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좀 설명을 드리면, 투표소 또는 개표소에 들어가서 참관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또 하겠다고 그래요. 아까 누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당도 주고 이러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제대로 잘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 우파의 경우에는. 좌파는 한다면 제대로 합니다. 자기들이 야당일 때 이럴 때는 뭐 정말 철저하게 해요. 근데 우리는 점심시간 되면 밥 먹고 한 30분 늦게 들어오고 또 30분 일찍 나가고 시간 됐다고 나가고 이러면 이제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뭐 구멍이 많이 이제 뚫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참관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통상적인 참관이 아니고 그 뚫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막아내자 이런 뜻에서 그러려면 한 사람 이상은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우리 훈련 온라인 오프라인 훈련 시간도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죠. 크게는 아주 구조적인 구멍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전 투표하고 나서 이제 일정 기간 보관하지 않습니까? 4일 또는 5일 보관하죠. 그 보관 기간 동안에 별별 일이 다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투표함 관리 감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과거 이런 걸 안 해봤어요. 잘 안 해봐가지고 해야 되는지 한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다들 잘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선 지원도 덜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활동도 참관 활동보다는 조금 이제 부족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나 저는 새로 하면서 그 정도 하면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이 주력했던 것이 하나가 이제 그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표부 풀리기를 막아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제 참관 활동을 하면서도 이제 발을정자 써가지고 이렇게 개수 투표하러 들어온 사람들을 세는 분들이 많이 계셨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또 많은 억지 효과를 가져왔어요. 억지 효과를. 근데 뭐 억지 효과 예를 든다면 인천의 어떤 분은 3월 4일 아침 6시부터 하기 위해서 30분 전에 가가지고 끝나고 다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참관 활동을 12시간을 한 거예요. 뭐 화장실도 정말 그냥 최소화해가지고 갈 때는 또 국민의힘 참관인에게 부탁해가지고 내가 개수에 직접 사가지고 그걸 여기다 맡기고서 이제 개수를 해달라고 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는 또 몇 명이 투표했냐 또 물어봐서 그렇게 꼼꼼히 이걸 다 했어요. 근데 이분이 숫자 센 것보다 선관위에서 발표한 거 오늘 투표한 사람 숫자 이 발표한 게 197표가 많은 거예요. 197표.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이게. 그 본인이 아니 이분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하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직접 나와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이를테면 서너 표 차이가 나면 모르겠는데 197표가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래서 이제 항의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도 또 했습니다. 이분이. 그날은 이제 13시간 반 아닙니까? 했는데 이날은 또 신기하게도 아무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개수한 거하고 선관위가 발표하는 거하고 투표인 숫자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철저하게 셌더니 둘째 날은 못한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디 울주의 어느 지역에서는 이제 밖에서 제가 얘기한 촬영 특공대 같이 밖에서 들어가는 사람 숫자를 다 셌답니다. 다 셌더니 결과적으로 보면 사전 투표가 16%밖에 안 된대요. 다른 지역은 뭐 거의 20몇 프로, 30%가 되는데 거의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여기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거기 해봐야 소용없구나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사전 투표를 늘리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이죠. 이게 증표인데 증표의 예가 제가 우리 팩트 전시할 때도 그 예를 자료 중에 하나로 이제 냈습니다만은 영등포 을의 경우에 선거인 명부를 보면 134세 할머니가 두 분 있어요. 우아하게 이게 코에다 따라야 되는데 그 134세 할머니가 살아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본의 최고령, 세계 최고령 할머니가 이번에 가네 할머니인데 이분이 117세예요. 근데 이분보다 훨씬 더 많은 134세 할머니가 그거 하나도 아니고 두 분, 133세도 한 분, 132세도 어쩌게. 이래서 138세 이상이, 118세 이상이 14명이나 돼요. 제 기억에 100세 이상인 할머니 거기가 25명으로 내가 기억됩니다. 영등포 의뢰 경우에. 이거 왜 그렇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미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누군가 투표를 하려고 한 거예요. 아마 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왜 그 선거인 명부에다 그걸 올렸겠어요? 왜 그러면 이 고령자, 돌아가신 분 거로 했을까? 왜 했을까요, 그걸로? 살아있는 분 거 투표하면 나중에 그분이 안 올 줄 알았더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들통이 나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들통난 게 여러 개가 있었죠. 투표로 갔는데 이미 누가 내 이름으로 투표를 한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여러 건 있었어요. 사망한 분 이름으로 투표를 하면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표를 불리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열심히 셌어요. 세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세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안에서 세도 막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까 이거 다 셌는데도 197표가 한 투표소에서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막으려면, 그러니까 소위 전체 투표 인수를 우리가 확인하면 좋겠다. 근데 안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그렇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두 가지 한계인데, 안에 들어가서 빠질 수도 있고, 둘째는 이게 증거로 활용이 안 됩니다. 그럼 당신이 한 거 아니냐? 그 발언 정자 하나 더 썼는지 덜 썼는지 우리가 봤냐? 이거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내가 목사다, 그러니까 믿어라.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사진 찍어 놓은 거는 믿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투표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뒷모습을 찍어서 그걸 다 숫자로 이제 환산하는 거죠. 그러면 정확한 숫자도 계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증거로 제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증거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상을 속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것도 조작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쓴 거보다는, 내가 쓴 거는 증거로는 전혀 못 쓰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제가 부방대에서 촬영 감시단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은 계수도 정확하게 하고, 또 실제 발열전자 쓰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투표소 들어가는 입구에서 뭐 한 20-30m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먼 곳에서 촬영을 해도 됩니다. 요새 워낙 성능들이 좋아서 이거 사람 숫자만 세는 거지 얼굴을 알아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찍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뒷모습을 한 10m, 2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뒷모습을 찍으면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또 너무 열정이 받쳐가지고 그냥 바짝 가서 남들 다 보는 데서 막 찍어대니까 차단되고 막히고 이제 이런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 이렇게 충분한 거리를 두고 한 20m 정도는 이제 식별이 되는 거예요. 투표하러 갔는지 아니면 그냥 그 선관위 직원인지 구분이 될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여기서 한 저 정도 해갖고 필요하면 길 건너편에 붙어 있는 가까운 골목 같으면 거기에 뭐 카페 같은 데 가서 편안하게 딱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전에 안 했던 것을 이번에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뭐 한 몇천 명이 투입이 됐었어요. 이분들이 구석구석 막아내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부정선거 표관리 시도를 막아내는 것이 됐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전국에 이제 투표소가 14,300개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 3,500개, 두 번 7,000에다가 14,300개. 그러니까 전체 한 3만 명 정도가 필요해요. 한 분이 중복해서 하더라도 이제 하여튼 미니멈 14,300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화장실도 안 되고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2배로 하면 딱 좋은데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3만 명을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우리가 모아진 게 17,0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정당에도 협조를 구하고 여기저기다 이제 협조를 구해서 여기저기 막았습니다. 근데 그러고도 다 안 차니까 좀 전략적을 정해서 거의 집중적으로 하기도 했고, 또는 이제 우리 국민감시단이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느 곳이든 있는 곳에서 투표장 가가지고 이렇게 일정한 거리 두고 뒤에서 들어가는 사람 사진을 찍어서 이거를 우리한테 보내달라. 요새 기술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런 자료 갖고 오면 다 이렇게 연결할 수가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했고, 그래서 그런 온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아주 정말 정확하게 셀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것에 관해서는 이제 지금도 더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안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누가 나를 찍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투표소에 몇 명 투표했다는 거 잘못하면 들통이 나겠는데 여기다 집어넣다가 나중에 책임져야 될 일이 생기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감시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이 한 겁니다. 이렇게 사각지대들을 우리가 나가낸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감시단, 촬영 감시단을 지원해달라라고 이제 우리 부방대원들에게 쭉 보냈더니 하여튼 지원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우리가 18,000, 나중에 18,000까지 되는데 실제 지원한 사람들은 아마 한 4,000 몇백 명 정도 돼요. 난 사실은 남들도 할 수 있는 건 그분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남들 못하는 구멍을 막자, 사각지대를 막자, 이런 생각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나는 이런 좋은 자리는 그분들에게, 이번에 이제 우리 부방대가 너무 잘했다 이런 말 많이 들렸죠? 너무 잘했다고 그러죠? 남들 하는 거 똑같이 있으면 그런 말 안 나와요. 근데 남들 안 하는 거를 하고 또 열심히 하고, 그냥 여러분 법 얘기 많이 했죠? 대개는 법이 어렵다고 생각해가지고 법 얘기를 안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그 투표관리관에 관한 규정은 선거법 157조 8항과 7항에 있다. 이거를 157조 158조에 있다. 2항 3항 막 이렇게 들이대면서 하니까 우리를 막 이렇게 억누르려고 했던 친구들이 이래 이제 기가 좀 꺾인 거죠. 부방대 책 갖고 가서 그 책 갖고 와서 보여주면서 네 이거 봤냐? 이거 개인의 도장을 찍도록 돼 있는데 왜 남의 도장 갖고 찍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는 말 안 들어요. 저 친구들 자기들 지휘를 받고 좀 지시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안 들어도 그래도 억지 효과가 생겨. 실제로 그래서 자기 개인 도장 찍은 참고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막 고집을 부린다고요. 그러니까 선관위 규정에 의하면 이렇다 들이대요. 법 밑에 규정입니다. 그 법에는 개인의 도장을 찍으라고 돼 있는데 그냥 그 규정 들이대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조항을 거기다 거시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방대 활동에 관해서는 교육을 좀 제대로 받으면 당당하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법대로 한 거예요. 그 자기들 선관위 얘기였죠. 선관위가 얼마나 많은 불법을 했었습니까? 지금 이러이러한 노력 때문에 제가 이번 3구 대선을 좀 평가해 보면, 첫째는 방해하는 것을 극복하고 이겼다. 그냥 편안한 게 아니에요.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겼습니다. 싸우다가 체포된 분도 있어요. 근데 나는 우리가 주먹 쓰고 불법을 막 하고 하면 체포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정당한 항의하고 정당한 주장을 하다 체포됐다면 이거는 체포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거 나중에 사실은 우리가 다 거꾸로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문제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례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결단은 내가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만은 법을 제대로 집행하자고 항의하는데 그것을 체포한다?
그것을 뭐 이렇게 어떤 데는 또 폭행을 한 데도 있어요. 이거는 다 불법입니다, 여러분. 선관위 규정을 우리가 안 지켰다. 법 아래 규정이라니까요. 이런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치열하게 선거 감시 활동을 벌여서 우리가 이겼다. 둘째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질 뻔했습니다. 저들의 설계도로 될 뻔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선거 끝난 다음에 이런 말이 들립니다. 저 친구들이 부방대의 존재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뒤늦게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막혀진 부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긴 게 5%, 10%를 이겼습니까? 0.73% 이겼죠? 아슬아슬하게 이긴 거예요. 근데 정말 치열하게 했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라도 이긴 겁니다. 또 그냥 내 공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끼리 또 싸워요. 전에 내가 대표실에도 보면 우리 참관인들끼리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 참관인과 여기 참관인들이 서로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렇게 싸워. 지금 저놈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왜 우리끼리 싸우고 있느냐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사실은 다른 정당 들어가서 참관하는 또 한 분이 많죠. 국민의힘에 그 자리가 이제 안 되면 우리가 들어가자. 또 되더라도 지금 감시활동 소홀히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습관이 뿌렸어요. 우리 당 얘기를 해서 흠담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렇게 사이사이 그냥 구멍 뚫리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좀 가서 그런 잘못된 습관을 극복해가지고 꼭 지켜달라. 이런 뜻에서 제가 이제 우리 참관 하려는 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그동안 우리가 왜 그렇게 엉터리를 잘못하냐고 그렇게 자꾸 찢었었어요. 근데 그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막힌 부분을 뚫린 부분을 우리가 막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겼는데 정말 우리 질 뻔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유시민이 자기네 1%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출구조사했을 때 민주당이 나타낸 반응 또 우리 국민의힘 간부들이 나타낸 반응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저 친구들은 자기들이 졌다고 발표가 나왔는데도 희희낙낙이었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우리는 이겼다고 나왔는데도 다들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막판 뒤집기가 우리 너무 많이 그 경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사전투표를 개표하고 뭐 또 사전투표 먼저 이제 하자고 해서 그것이 좀 도움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또 어떤 곳은 그냥 개합만 해놓고 사전투표하면 개합만 해놓고 실제 개표는 다른 걸 먼저 한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다 우리 챙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아가지고 했는데 마지막에 우리 0.8% 정도 이긴 상태로 한동안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더 불안했어요. 우리가 재보궐선거할 때 제가 대표주자의 창원 성산에 재보궐선거를 하는데 거기가 우리가 험지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전국에 우리 당원 동지들이 좀 다 모여가지고 이걸 한번 이겨내보자. 이래가지고 막 다 동원령을 내렸어요. 이렇게 잘해서 잘 싸웠는데 뭐 그건 이기기 어렵다라고 많았는데 거의 우리 이길 뻔했어요. 지종 우리가 10% 이상을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98% 개표 끝난 다음에 마지막 사전투표함 2개를 깨가지고 그걸 개수하는데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팍 역전이 돼가지고 우리가 508표를 줬어요. 그때는 증거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싸우질 못했죠. 근데 지금 같으면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용서를 안 했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4.15 총선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3구에서 했는데 정말 질 뻔했는데 이겼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박수를 쳐야 되는데 여러분이 박수를 치면 어떡합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의 성과는 뭐냐면 지난 4.15 총선 이후에는 국민들이 이게 부정선거라는 말을 잘 듣질 않았어요. 믿지도 않고. 근데 요즘은 3구 대선 이후에 우리가 부정선거 얘기를 할 때는 제가 하여튼 듣고 보는 바로는 60~70%는 맞다고 이렇게들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사례 들어가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동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래요. 아이 지금 21세기에 무슨 그런 일이 있냐고. 저는 이걸 굉장히 아주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87년도에 이제 공안부에 처음 왔어요. 검사 83년도에 돼가지고 형사부에 4년 있다가 이제 13대 총선 앞두고서 인력 보충을 한다 그러고 제가 차출돼서 갔던 겁니다. 그 이후에 계속 공안부를 못 떠나고 공안부에만 있었어요. 공안부가 뭐 하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간첩 잡고 부정선거 사범 잡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을 이거 했어요. 그런데 부정선거의 유형은 매번 다릅니다. 매번. 옛날에는 고무신 선거를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막걸리 선거를 했어요. 또 나중에는 이제 무슨 그 여론 조작 선거를 했어요. 8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는 초기에 뭐 정말 여론조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조작한 게 너무 많았어요. 지금 선관위에 보면 어떤 기준으로 조사했다라고 하는 걸 다 등록하게 돼 있죠. 그게 워낙 불법이 많았기 때문에 새롭게 생긴 제도입니다. 2000년 이후에 생긴 거예요. 이런 다양한 불법 행위들이 쭉 이어져 왔었는데 이번에는 과거 그 어느 때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지난 4.15와 이번 3구 대선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 포인트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냈다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저도 기쁘고 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그런 노력들이 국민들에게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능하도록 해주신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게 더 큰 성과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그래? 이런 말 들어보려고는 해요. 근데 이 전날 4.15 재검표하고서도 내 그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얘기를 하면 안 들어요. 이렇게 딱 마주대고 앉아서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요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그 얘기 끝나기 전에 끄덕끄덕 부정선거였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당 우리 대선 후보들 나가서 이제 같이 경선 TV 토론할 때 제가 판넬을 가서 다 보여줬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 짧은데 뭐 이렇게 한 번에 대본에 하려면 판넬 다 이렇게 여기 있는 방송인은 듣고 국민은 보는데 우리 후보들은 안 봐요. 판넬을 다 보여줘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면 이거 안 봐. 안 보고 다 자기 얘기할 것만 쭉 쓰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아는데 후보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현실입니까? 근데 이제는 국민의힘에서도 현장에서는 이제 하부라기보다도 하여튼 우리 당원들 또 평국회의원들은 부정선거는 있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여전히 수뇌부는 아직 전혀 동의를 안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르면 용감한 것 같아요. 모르면. 저는 거짓말 거짓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 단점 그거 많이 지적받아요. 제가 직접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6.1 지선에서도 반드시 부정선거를 합니다. 새로운 유형의 부정선거를 합니다. 우리가 막아냈던 것과는 또 다른 부정선거를 할 거예요. 이것까지 막아내야 됩니다. 지방선거라고 그러니까 저 작은 선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시장 선거가 작은 선거입니까? 국회의원 25명 데리고 있는 서울시장이 작은 선거입니까? 부산시장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마음들을 벌써 놓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 부방대원들 중에도 한 1% 정도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이것까지도 막아내야 이제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소위 공정선거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방대 캠프에서는 다시 이제 가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일주일에 몇 번씩 모이면서 그 회의하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막아낼 건가 분담하고 또 저 팩트 체크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모성원 교수가 전에는 이 부정선거 대책팀에 들어오진 않았었어요. 이제 그건 따로 그쪽에 있었고 여기는 우리 모 교수는 조직 관리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부방대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모 교수도 이 부정선거 대응팀에 들어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 부방대원도 현장에서 또 잘해야 되고 이분들의 얘기를 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보다도 모 교수가 하는 일이 2배가 됐는데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수가 시원찮아요. 세게! 저녁이라면 제가 이제 약간 힘이 빠지고 살살 얘기하는데 만나는 분마다 대표님 세게 해주세요. 그래. 뭐가 세게냐? 그럼 아이 좀 세게 해달래요. 어떻게 하는 게 세게 하는 거냐? 아이 그러니까 세게 해달라고. 정말 세게 해야 할 때 6.1 대선 지선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제가 말로만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안 하면 저자들은 이제 굉장히 위기의식이 커졌습니다. 좌파는 대선 때보다도 훨씬 더 위기의식이 커졌어요. 이거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이기려고 조작해서 하려고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 찾고 별별 짓 다 찾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 놓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그 여러 지역에서들도 많은 활동들을 했지만 이 대전, 충남, 충북, 이 충청권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충청권은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분들이죠. 그냥 뭐 이렇게 놔둬요. 이래놓고서는 또 다 챙겨. 우리 안미라님이 누군가요? 유아무개 또 어디 갔어요? 유아무개. 이런 대표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두 분에게도 박수 부탁합니다. 네, 박수 받은 분들은 박수값을 해야 돼요. 네. 우리는 꼭 선거정의를 세워서 대한민국 바로 잡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수고했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